왜 SNS 시장을 공략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 글, 사진, 동영상으로 와서 이제는 보상에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 시장의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 최첨단 산업 종사자의 수는 보통 전통적 제조업 종사자보다 훨씬 적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버려야 할 편견, 피터 틸과 댄 라리머의 각자의 성공 경험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보이스, SNS 보이스가 결국에는 뭐의 결합이냐?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 1일 워싱턴 DC에서 블로건, 이오스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의 주요한 내용이 SNS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SNS 시작에 대해서 좀 이제 갈리시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 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SNS 시장에 대해서 여기가 가치가 지금 얼마나 될 것이고 왜 블로건이 이런 걸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 하루 전에 댄 라리머가 언급했던 몇 가지 소식 중에서 블로건이 가장 최고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었고, 피터 틸이 또 하루 전에 SNS 관련 사업을 론칭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영상을 말씀드렸었는데 마침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 지금 현존하는 SNS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SNS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지는 의미, 시장 전망과 함께 앞으로 이오스, 블로건이 SNS 시장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확장을 해나갔을 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유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로는 이번 6월 1일 워싱턴 DC에서의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왜 SNS 시장을 공략하는지, 왜 SNS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현재 SNS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얼마나 지금 가파른지 보도록 하고요. 이오스 블로건, 보이스죠. 보이스. 이 SNS 시장 장악 시 향후 기대되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블로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중에 피터 틸의 언급사항과 그리고 그의 성공 경험에 비추었을 때 어떨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블로건 6월 1일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내용, 가장 메인이 이거죠. 보이스. 이게 뭐죠? SNS입니다.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블로건은 여태까지 플랫폼이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알고리즘이나 콘텐츠 푸싱 메커니즘 없이 이오스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밑에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킬러 이오스 탭, 이오스 상의 비디오 이미지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놓은 말이 이 말인데, 현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그들의 사용자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즈니스 모델을 봐라. 우리의 콘텐츠,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관심, 이것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현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걸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보상을 받는 것은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크리에이터, 창작자가 있고 이용자, 사용자, 시청자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플랫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계신 유튜브 같은 거죠. 그죠? 이런 플랫폼이 이 둘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사용자든 창작자든 간에 이 둘에게서 이득을 좀 많이 취하고 있다는 거죠. 중간에서. 즉 사용자에게서는 관심과 우리의 데이터가 다 여기 지금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걸 추천해주고 있잖아요.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얘네들이 갖고 있는데 이 정보마저도 돈이라는 거죠. 이오스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게 돈인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이 이용자가 광고나 프리미엄, 그죠? 구독을 통해서 보상이 갈 건데 중간에서 플랫폼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걸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현재 이 보이스 이걸 지금 대안으로 해서 나오겠다, 출시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외에 또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V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하이피델리티 그리고 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개발진이 설립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 플랫폼 미시컬 그리고 프리랜서 구인 웹사이트 문라이트닝이 있는데 이 두 개 키워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VR하고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이 두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야 될 단어가요. SNS, 개인정보 보상, 아까 이용자였죠? 이용자에 대한 우리가 이 정보 자체가 돈인데 보상받지 못한다 제기했죠? 그리고 동영상, VR,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러니까 동영상에서 좀 더 진보된 게 VR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또 뭐였죠? 게임입니다. 게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SNS 시장을 공략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왜 SNS 발표지? 나는 이번 발표가 좀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SNS라고 실망하시는 분들 더러 있으실 건데 왜 SNS 시장인가? 자, 지금 현재 SNS 시장이 얼마나 지금 점유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요. 페이스북이 전체 SNS 시장에서 약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가 6.1%, 유튜브가 4.3%, 4.4% 되겠네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죠? 인스타그램이 2.2%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압도적인데요. 여기 지금 도표로 보시면은 이게 파란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내려와 있죠. 이게 아마 개인정보 그때 유출 문제 때문에 좀 내려온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 그래도 페이스북이 월등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까만 거 그 프린터 테스트 보셨죠? 그죠? 여기고 이게 갈색이 트위터. 그죠? 이렇게 해서 빨간 게 유튜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압도적인 1위 그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에 문제가 제기됐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1위 이 페이스북 자체를 성공으로 이끈 분, 조언해 준 분, 그분이 누구였죠? 물론 마크 저커버그가 만들었지만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하길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투자도 해주고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했던 인물. 바로 피터 틸입니다. 이분이 거의 페이스북을 여기까지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할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번에도 설명드렸었죠. 피터 틸에 대해서 다룰 때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현재 SNS 시장 현황인데 이 변천사 트위터는 뭐였죠, 여러분? 글이었죠. 글로 시작해서 페이스북은 이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트위터는요. 근데 페이스북은 글자 수 제한 없이 글과 사진 그리고 최근에는 뭐죠? 영상까지 지금 차지하게 됐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 뭘 인수했죠? 인스타그램 뭘로 소통하죠?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현재 유튜브, 구글이 인수한 곳이죠. 그죠? 이제 영상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영상으로 대화하는 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트위치,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곳이죠. 트위치는 뭐냐? 이제 실시간의 시대가 왔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의 시대가 왔고요. 여기를 좀 더 나가서 최근에 나온 거 디튜브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튜브 같은 건데요. 이건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디튜브란 거는 이제 보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리에이터한테 창작자들한테 코인으로서 블록체인을 통해 코인으로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밋이죠. 스티밋은 글이고 디튜브는 이제 영상으로 된 스티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냐. 글, 사진, 동영상으로 와서 이제는 보상에까지 새로운 보상의 개념까지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 좀 같이 한번 보셨고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여러분들 이 도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게 억분이죠.
업분, 317억분이 됐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이버랑 뭐 페이스북, 심지어 전화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을 소통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참고로 50대 이상에서도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이 어느새 유튜브가 1등이 되었습니다. 국내 연령대별 SNS 이용 현황인데 2018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18세에서 34세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에도 지금 35세에서 54세 2층하고 55세에서 65세 이상 2층에서도 지금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18세 미만에서도 꾸준히 성장 중이죠. 여러분들 뭐 식당에 가시면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조용히 시키려고 하면 이제 애기들이 우니까 뭐 보여주나요? 핸드폰 유튜브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들 뚝 그치죠, 그죠? 그러면서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이층 대에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영상 보여주려고 아마 사용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 시장의 지금 폭발적인 성장세, 가히 폭발적입니다. 특히 구글, 유튜브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구글에서 유튜브 인수할 때 16억 5천만 달러 인수했었습니다. 2006년에요. 이때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좀 미지근했죠. 저렇게 비싸게 인수를 하나? 저게 뭐가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2006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상상도 못했죠. 인터넷이 그 정도까지 따라가지 못했으니까요. 이때. 그때 그랬던 게 2년 뒤였어요. 2008년. 유튜브 인수한 구글이 막 속이 터진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유저들은 많았는 반면에 구글은 엄청난 숫자의 유튜브 이용자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로 판단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성적은 좋지 않았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이 지났을 때 별로 돈을 못 벌었어요. 하지만 2018년 작년이죠. 그 1조에 인수했던 유튜브가 기업 가치가 100배가 되었습니다. 100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100배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장세를 가져왔죠. 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페이스북이 1조 원이나 주고 인스타그램을 샀었죠. 언제였죠? 2012년에요. 이때 기사들이 보십시오. 뭐가 탐나서, 뭐가 두려워서. 인스타그램이 뭐기에 직원 13명, 숫자가 적은 딱 꼴랑 사진 공유하는 앱 회사인데, 그리고 26세 CEO가 창업한 16개월 밖에 안 된 이런 회사인데 이걸 왜 비싼 돈 주고 샀냐라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이 2018년 작년 기업 가치가 110조 원, 11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100배가 또 뛰었습니다. 아까 유튜브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인수했을 때 당시가 2006년이고 100배가 뛰었을 때 당시가 2018년이니까 약 한 12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은 2012년에 인수를 해서 지금 2018년이니까 6년이죠. 12년 걸려서 100배가 성장한 건데 인스타그램 6년 동안에 100배가 성장했죠. 점점 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SNS 시장에서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가 대세냐면요, 바로 게임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동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게임 동영상이 아까 제가 키워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게임이라고. 요즘에는 내가 하는 게임에서 내가 보는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커졌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자, 그 게임 영상의 가장 전문적인 곳이 바로 트위치인데, 트위치가 2015년 4월 50만 4천 명에서 지난달 2018년 지난달이니까 4월 기준으로 101만,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게임 동영상을 보는 걸요.
자, 이 책은 뭐냐면 제4의 혁명이라는 책인데 미클 스웨이트가 에이드리언 올드리지가 저자인 제4의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첨단 산업 종사자의 수는 보통 전통적 제조업 종사자보다 훨씬 적다. 전성기 때 코닥의 직원 수는 14만 5천 명에 달했는데 코닥이 파산 신청을 하고 난 몇 달 후 2012년 4월 페이스북이 10억 달러를 주고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 그 당시 인스타그램은 고작 13명의 직원을 둔 생긴 지 18개월밖에 안 된 회사였다. 아까 제가 앞에 16개월이라 했는데 이건 조금 다르니까 이 부분 이해해 주세요.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직원 수가 기업 가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어떨 때 최첨단 산업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14만 명, 13명 비교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훨씬 더 커 보이지만 이 최첨단 산업 이곳이 직원 수는 비록 작지만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트위치로 이어서요. 아까 보는 재미가 많아진다 했잖아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보고 뭐 기부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점점 성장할 것이고요. 세계 게임 동영상 콘텐츠인데 시장 현황인데 이 시장 규모가 4조 9천억 원, 시청자 수가 무려 6억 명입니다. 6억 6천만 명입니다. 이것도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2019년 현재 더 늘었을 거고요. 게임 영상 콘텐츠를 본 이유 보시면 관심 있는 게임 정보 얻기 위해 그리고 또 재미가 엄청 많죠. 하고 있는 게임 정보 얻기 위해 뭐 새로운 게임 전략 얻기 위해 목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프리카 TV, 믹서 등 다른 게임 동영상 플랫폼 업체에서는 매일 수십만 명 이상의 게임 동영상을 즐기고 있다. 자,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중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 현황. 중국에서도 지금 게임 스트리밍 시장이 매년 25% 성장률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뭐 북미 시장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는데 이게 2015년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죠. 이거 2016년 중게임 스트리밍 영상 시청자 수는 1억 명. 이게 증가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SNS, 뭐 게임, 그리고 스트리밍 이런 것들 지금 보셨는데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버려야 할 편견, 버려야 할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첫째, 기업 오너의 나이가 성공에 비례하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아까 오너 나이 보셨잖아요. 그죠? 둘째, 종업원 수가 기업의 가치와 비례하지 않는다. 코닥과 인스타그램 비교 드렸습니다. 셋째, IT 산업은 전 세계로 통신의 수단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속도와 파급력이 기존 제조 유통에서의 생각했던 메커니즘과 차원이 다르다. 보셨죠? 아까. 따라서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고 불과 수개월 만에 성공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되겠어? 정말 오래 걸릴 거야가 앞으로 다가올 그런 SNS 시장 그리고 IT 산업에서는 이 예측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전통적 시장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 되는 시장이 됐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돈 될 거라고 옛날에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되고 나니까 되는구나 다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이 정도까지 내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트위치, 스트리밍 시장 있죠? 그리고 게임 영상 여기서 많이 하잖아요. 이걸 보고 하고 그리고 이걸 보고 막 기부하고 이런 시장이 점점 더 앞으로 더 커진다.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전에는 커질래도 커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통신의 발전인데 현재 이제 5G, 5세대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HD급 화질을 갖다가 전송할 수 있는 것이 4세대까지 했을 때 4세대쯤이 돼서 이제 좀 가능해지고 지금 이제 5G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VR까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5G를 잘 못 느껴요. 출시가 돼도 별로 못 느끼는데
앞으로 데이터가 많아지고 동영상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통로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5G고 그리고 더 나아가 VR로 이제 소통을 할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텐데 이 5G가 일종의 이제 미리 인프라를 깔아 놓는 거죠. 5G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입니다. 2019년 8조 2천억 원에서 앞으로 2026년까지 1161조까지 성장할 것이다. 과기부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5G 시대가 왔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우린 지금 인지하지 잘 못하고 있죠. 별로 못 느끼고 있죠, 피부로.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앞에. 그래서 사진에서 영상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 VR 시대로 간다.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SNS,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지금 정보 유출, 이런 악용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나가서 이 상원 청문회 출석했었죠. 저커버그가. 출석해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대선 과정에 이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지금 대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오스 블록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SNS, 이번에 출시하겠다는 이 보이스 론칭의 의미가 뭐냐면, 자, 설명드렸습니다. 급속히 성장한 SNS 시장에서 기존 광고를 통한 중간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 의구심, 문제점, 그리고 사용자 정보가 돈이 되는데 사용자 정보에 대한 이 돈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화해서 토큰화해서 사용자에게도 보상할 수 있게끔, 또한 크리에이터, 창작자들한테도 제대로 보상이 가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론칭의 의미죠. 자, 그래서 이 보이스가 SNS 시장 점령 시에 이오스 코인의 가치 예상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631조 원입니다. 631조 원이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이런 업체들이 다 IT 업체들이죠. 그죠? 애플은 뭐 제조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IT 업체들은 그러니까 제조와 기존 그런 유통을 하는 업체들과 비교를 지금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점점 더 그 가치가 고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 포인트를 좀 짚어봤고요. 블록원 투자자들입니다. 마이클 노보그라츠, 그리고 우지안, 그리고 피터 틸,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내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돈을 결국은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보이스 SNS 앱 출시를 통해서 저는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요. 피터 틸과 댄 라리머의 각자의 성공 경험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죠. 페이팔 뭐죠? 지불 수단에서 지불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켰죠.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 세계 최고의 SNS를 투자를 해서 마크 저커버그한테 조언을 하면서 이 페이팔의 경험을 통해 고학으로 전수해주면서 지금의 페이스북을 있게 한 사람이 바로 피터 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보상의 시대로 가야 된다. SNS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근데 그 토큰 보상을 통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드는 거에 스팀잇이죠. 이 스팀잇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댄 라리머죠. 그럼 이제 SNS 보이스가 결국에는 뭐의 결합이냐? 지불, 그리고 세계 최고의 SNS, 페이스북을 만든 이 경험과 그리고 보상을 통해 만든 보상의 그 아이콘, 그 SNS를 만든 이 두 큰 창업자와 투자자를 통해서 결국 이 세 개의 종합한 대안, 보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또 어떠신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SNS, 이번 출시하는 보이스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기존 SNS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